경제연재가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 그 속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세무사입니다. 이들 세무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인데요. 올해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신임 회장에 취임하신 구재희 한국세무사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아직 100일이 채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시죠? 어떠신가요? 열심히 하던 우리 세무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회원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우리 회무에 반영하고 저희들의 사명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그리고 이제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네. 취임 후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뭐 전문가들도 요즘에 사실 사업 현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희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우리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공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 회원들의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 회장과의 대화를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들의 사업 현장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오히려 인력난입니다.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명의대여 문제, 그다음에 뭐 세정 당국과의 협력 문제, 네,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3.3 같은 세무 플랫폼과의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제 대안을 모색하고 저희들이 이제 혁신을 할지 이런 것들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을 실제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고 이게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났고 신임 네. 회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지금 가장 급선무인가요? 저희 사업 현장의 문제를 일단 혁신하겠다고 일단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세무사회 자체의 여러 가지 관성적인 문제 이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사법, 세무사 제도와 관련돼서도 그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후진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이제 방편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인 이제 국세청이나 네. 기재부, 세제실 이런 이제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요한 역할들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게 되면은 어떤 정부와 저희 같은 전문 자격사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로서는 너무 세무사들이 이제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무사들은 이제 전자세정이라든지 이렇게 세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협력을 했는데 네. 지원과 예우는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긴장관계가 너무 있어서 네. 서로가 국민과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소통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정부와 여러 차례 이제 소통 채널도 만들고 네. 정책 협의체를 만들자. 서로가 오해하지 말고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네. 입장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네, 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통 채널을 처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불합리한 제도, 세금 제도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나 좀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나 국회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세금 제도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조세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지만 세금의 처음 기초 입안은 정부가 대부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자 세금을 거두는 곳이잖아요. 거두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세금 제도를 만들게 되고 또 국회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잘 통제하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잘 다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세금 제도를 다루고 또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는 일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불합리한 세금 제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 입안이나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네. 세무사들이 국민과 함께 또 언론과 함께 네.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좀 직접 바꾸는 일도 하겠다. 왜 그게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열심히 아주 핵심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시고 네. 또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어젠다를 책정을 네. 하셨는데 먼저 9월 9일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가요? 네. 9월 9일은 저희 세무사들이 탄생된 세무사법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62년 전에 세무사 제도가 처음 창설돼서 이 세무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직업 또 역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세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세금 제도가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이제 신고납세 제도라고 해서 네. 납세자의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국세청에서 뭐 세무조사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거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다 납세자가 자진해서 이제 신고하는 제도인데 네. 납세자가 사실은 세법이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무사 제도를 두어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그 우리나라 세금 제도에 있어서 세무사 제도가 없다면 도저히 이제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세무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부에도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세무사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인정받자. 그리고 또 이런 그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들의 역할 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9월 9일을 이번에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저희들이 법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자진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확정까지 가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동안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사실 세무사들에게 있긴 했어요. 뭐 예, 탈세를 예.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이미지까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 나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세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세금 제도를 만약에 이제 뭐 올해 만약에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그 세금 제도에 의해서 내년에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정말 그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제도가 국민들한테 다 전파되고 제대로 세법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 미국 같은 데도 사실 세법이 개정돼도 바로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시행되게끔 네. 입법이 되거든요. 그만큼 세금 제도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세무사들이 정확하게 세금 제도를 인식을 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바로바로 납세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입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또 납세자들이 또 나중에 뭐 정말 제대로 세금 제도를 적용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가산세까지 무는 그런 일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예컨대 뭐 탈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제도적으로 당연히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의 이행을 도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자정 노력도 하고 감리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국민의 세무사 태스크포스 이걸 발족시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은 세무사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이제 뭐 보수를 받고 절세를 이제 도모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사들의 법적 사명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
그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거는 제가 돈 받고서 일하는 거래처들만 도와주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권익을 세금 납세에 의해서 납세를 할 때 지켜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이나 정부에서 법안을 위반할 때 우리가 그런 역할도 충실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너무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또 그리고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이런 세금 제도가 많이 지금 있어요. 가산세 제도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는 납세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세금 내는 제도를 찾아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세금 세무사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개선하면은 가장 효과적일 만한 그런 제도들을 찾아서 네. 저희가 언론과 국민과 또 국회, 정부와 함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최근 이슈도 좀 짚어보죠. 이게 세무 서비스 플랫폼 3.3과 좀 갈등이 있는데 지난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셨어요. 네. 문제가 뭡니까? 3.3이나 같은 게 세무 플랫폼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제대로 된 이제 세금 납세 절차, 네. 그다음에 과세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에 이런 새로운 AI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변화에 걸맞게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요. 네. 3.3은 지금 저희들 고발한 부분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내지는 이제 불법 세무 대리로 해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이나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3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겼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이제 납세자 본인, 그다음에 우리 같은 세무사가 둘만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3.3 같은 회사가 그 간편한 이제 인증을 통해 가지고서 본인이 마치 한 양 그 과세 정보에 접근을 한 겁니다. 아니면 마치 세무사가 한 양 그 3.3이라는 그 회사가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개인이 하거나 세무대가 한 게 아니라 3.3이라는 그 회사가 과세 정보를 개인 정보를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을 했고 제3자한테 제공을 했다.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서 네. 과징금도 매기고 현행법 위반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담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을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이런 플랫폼하고의 갈등은 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3.3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국세청이 좀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납부 절차, 네. 특히 요즘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걸 보완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3에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고도의 무슨 혁신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플랫폼 국세청의 홈택스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쉽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좀 더 납세자를 위해서 특히 영세한 국민이나 사업자를 위해서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런 이제 사실은 혁신적인 어떤 기술력이 또 아닌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그런 이제 뭐 불법적인 세무 대리를 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국세청도 납세자를 위해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인 되거든요. 어떤 제도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과세관청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납세자들이 편의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죠. 네. 예, 국민들은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엄청난 수수료를 내면서 그분들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지금 디지털 강화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나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우리 세무사들이 작은 영세한 그 납세자들도 전국에 있는 세무사들이 바로 매칭이 돼서 세무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3.3 같은 데들은 단 일회성으로 하고 책임성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나중에 그게 신고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세무사들이 만약에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네. 세무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무 관리가 가능하고 네. 또 저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임성까지도 구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납세자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조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활동을 펼치실 생각이신지 좀 네, 말씀해 저희가 주시죠. 법적 사명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을 도모하는 그런 전문가, 공공성 높은 조세 전문가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억울한 세금 없도록 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없애서 세정 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좋은 네. 세금 제도로 해서 혜택을 보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세무사는 뭐 다른 직종하고 좀 달리 아무래도 경제 현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가까이에 있잖아요. 현장 전문가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무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힘드시겠지만 좀 좋은 활동 또 많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구제이 한국 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